정치 구단이 구단주가 되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합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 안녕하신 것 같은데. 예. 오늘은 표면적으로 명분을 내세우는 정치권에 그래서 정말 진위가 뭔지 파악하기 어려운 이 개헌과 관련된 진짜 속내가 뭐냐 그걸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속내를 간파하는데 또 일인지 아니십니까? 이 분권형 대통령제 혹은 이원 집정부제 또는 뭐 이름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요. 근데 핵심은 총리가 힘을 가지고 총리는 국회의원들이 뽑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 지금 현재 촛불혁명의 산물로 예. 최대의 개혁은 개헌입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 요구는 87년 체제 종식 즉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좀 내려놔라. 예.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은 직선으로 국민이 직접 뽑고 예. 내치를 담당하는 총리는 네. 국회에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 이렇게 해서 뭐 내각 책임제니 뭐 이원 집정제니 분권형이니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많이 있지만은 내각 책임제는 정경유착의 위험 때문에 좀 배제된 것 같아요. 네. 내각 책임제라는 말 자체를 또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고요. 그렇습니다. 네. 선언은 대통령제를 하니까 대통령제라는 이름을 붙이되 앞에 분권형을 붙여서 이제 헷갈리지만 그렇게 말하면 실제로는 핵심은 국회의원들이 내치를 담당하는 총리를 직접 선출하겠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예. 진짜 속내는 무엇이냐? 공장장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네. 국회의원들이 국민들로부터 그런 존경을 받고 있느냐? 그걸 비난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기보다는 예.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국회의원들이 아니 대통령은 직접 뽑고 그리고 거의 대등한 혹은 뭐 내치에서는 더 많은 권한을 가진 국무총리는 대통령 국민이 직접 뽑지 않고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뽑으면 그거를 우리가 그럼 받아줘야 되느냐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마음대로 뽑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되면은 다수당 네. 혹은 다수당으로 과반수가 안 될 경우에는 연정이 가능한 거죠. 그렇겠죠. 독일식으로. 예. 그러니까 짬뽕인데 그죠. 그렇죠. 예. 실제로 일본이고 어디고 다 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대통령 중심제가 발달된 미국의 경우만 승자 독식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다른 뭐 유럽 같은 경우하고 좀 다른 것이 독일은 대통령제가 있지만 실정 권한은 총리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프랑스도 총리가 있지만 그 경우는 또 대통령의 권한을 거의 다 가지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분권형이라는 건 내치 상당한 권한이죠. 뭐 그렇죠. 내치 예. 외치가 구분된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양쪽 다 균형을 주자 이런 건데 실질적으로 그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두 사람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지는 않죠. 국가 원수는 대통령이고 예. 지금 현재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보더라도 지금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남북미 정상회담도 한다. 예. 이런 식으로 전체 외교에 얽매여 계시고 베트남 출발하시고 예. 또 다른 나라 가시고 사실 대통령의 3분의 1 이상은 해외 체류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좀 책임을 느껴서 총리가 강화된 경제나 민생 이런 것을 해나가면 되지 않느냐 그런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취지는 그렇다는 건 알겠습니다. 취지는. 어떻게 됐든 그런데 지금 현재 정치 역학적으로 봐서 구도상으로 봐서 개헌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예, 네. 한국당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예. 예. 개헌 저지선 이상의 의원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진정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개헌을 하려고 했으면 제가 처음 얘기했던 대로 190석의 즉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개혁 벨트를 가지고 있었으면요. 모든 개혁 법안도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이 이루어지고 국회 선진화법도 없애고 개헌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자기 고공 지지도를 보고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풀 수가 없다. 예. 이거는. 사실 제가 재작년 2016년 12월 2일 날 박근혜 탄핵안을 상정을 했으면은 부결됐어요. 다시 그 얘기로 돌아가시는군요. 많은 비난을 받으면서 예. 12월 9일 상정해가지고 가결됐단 말이에요. 이때 제가 한 말이 탄핵안은 상정이 목표가 아니라 가결이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1년 반 조금 못 돼서 똑같은 현상이 나왔습니다. 개헌안은 발의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되고 의결이 목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겠느냐? 좀 불가능하죠. 현재. 불가능하죠.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당신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예. 안 될 바에는 내가 바라는 대한민국의 상 이런 개헌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하는 것을 조국 민정수석 법과대학원 교수를 통해서 국민 학생들 앉혀놓고 강의 한번 아닌가 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내용은 그러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내용은 그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물론 부분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는 것은 조정이 가능하지만은 그래서 그 기본안 지금 두 번째 했잖아요. 오늘 뭐 세 번째 나오겠지만은 저는 참 지선지구하게 좋은 안이다. 여기에다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한 것을 양보를 하고 네. 홍준표 대표가 선거제도 개편안을 양보를 한다고 하면은 발의를 하지 말고 대통령 안을 국회로 보내주면은 그걸 기본으로 해서 그 두 가지 문제를 조정하면 최고의 개헌이 되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촛불의 정신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기하라고 명령한 것인지에 대한 해석도 다른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은. 예. 그럼 뭐 공장장이야 그쪽 파니까 딱 그렇게 얘기할 걸 내가 알았어요. 근데 제가 오늘 진짜 여쭙고 싶은 건 이겁니다. 원래 정치권에서 이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용어하고 상관없이 속내가 있잖아요. 속내가. 분권형 대통령제가 부르던 뭐 이원 집정제라고 부르든 간에 보수 정당에서 이렇게 계속 이 총리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핵심은 이거 아닙니까? 보수 진영에서 다음 대선에 단독으로 내세워서 권력을 가져와서 재집권할 수 있는 가능성보다는 1+1으로 예? 누구 대통령 누구 총리 이 패키지로 내놔서 정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더 높겠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린 거 아닙니까? 물론 선거 때는 별 방법을 네. 국민의 표를 얻기 위해서 할 수 있지만 네. 지금 선거제도 개편하고 중대선거구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면은 다당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다당제가 되면은 어떤 일당이 네. 지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설사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은 4년 임기를 채우면서 모든 국방 외교 실질적인 국가 원수로서 활동을 하지만은 만약에 예를 들면 세월호 같은 사건이 나면은 총리가 물러가면은 바로 국회에서 후임 총리를 선출해서 국정 공백을 없앨 수 있고 또 대통령이 지금 우리나라가 외교가 가장 중요한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주변 4강국 또 EU 등 이렇게 대통령께서 해외를 전부 다니고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이런 문제에 매여 있을 때 민생 경제나 국내 치안 문제를 누가 지금 책임지고 있느냐. 그럴 바에는 그 제왕적 대통령들이 불행한 결과를 나오니까 권력을 좀 분산시키자. 이것이 삼권 분립에 어긋난다고 하면은 지금도 삼권 분립에 어긋나요. 이건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런 식이라면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총리가 있다. 만약에 여소야대가 이루어졌다면 그게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게 나라를 잘 돌아가게 할까요? 돌아가게 안 할 수도 있지만은 돌아가게 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 보수 정당과 그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당 사이의 그 간격이 엄청나게 멀잖아요. 굉장히 멀죠. 예.
멀지만은 그렇게 연정 이런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이번에 독일 메르켈 총리 네. 몇 달간 수기를 해서 결국 연정을 출범시키잖아요. 근데 메르켈 총리 옆에 메르켈 총리만큼의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전혀 메르켈 총리하고 다른 의견을 가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게 잘 됐을까? 그러니까 합의하는 거죠. 본래 국회는 네. 총리가 그만 권한을 가져도 그 안에서 조정이 힘들었는데 총리 외에 또 있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대통령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니까 대통령과 총리가 협치를 할 수밖에 없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잘 되겠는가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정치사를 데려다봐도. 지금 그러면은 네. 이런 상태로 나가서 전직 대통령이 MB까지 네. 누구 하나 이승만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게 지금처럼 하면 안 된다는 보장은 있습니까? 안 된다. 제 모든 말- 것은 안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죠. 제 말은 총리 국회의원들 뽑은 그러니까 총리는 공장장은 지금 예. 완전히 문빠니까 대통령의 권한 개헌안을 나는 지지한다. 네. 그럼 나도 다 지지해요. 그거하고는 좀 그렇지만은 상관없는 이 얘기고요. 문제만은 네. 한번 생각해 보자. 그거 예. 또 더불어민주당의 정세균 의장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이걸 주장해 왔는데 갑자기 대통령께서 국민 지지도가 4년 연임제가 훨씬 높지 않느냐. 4년 연임제 반대 안 해요. 4년 연임제 하더라도 그렇다면은 우리가 절충령으로 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하면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자. 이런 것을 내놓기니까 저는 개헌안을 거듭 말씀드리지만 박근혜 탄핵안이 상정이 목표가 아니라 가결이 목표였듯이 알겠습니다. 개헌안을 발의가 목표가 아니라 의결이 목표라고 하면은 국회에다 내놓고 국회에서 조정 합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중요한 개헌 시기를 놓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겠다고 해야죠 뭐. 저야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그래서 네. 이게 국민이 지지가 해야 되니까 네. 국회의원은 아니도 국민이니까 지지한다고 하세요. 내용이 좋은 건 좋은 건데 내용이 좋아도 통과가 되도록 정치력이 있어 혹은 협의를 해내야 되는데 그건 현재는 불가능한 상태다. 그러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발의는 하지 말고 이 안을 던지고 그 안을 가지고 국회에서 잘 조정해서 만들도록 가자. 이런 그렇죠. 말씀이잖아요. 예. 대통령께서 고집대로 발의를 하면은 예. 이건 불을 보듯이 부결된단 말이에요. 부결되면은 길이 없단 말이에요. 예. 개헌을 다 바라는데 안 되니까 촛불혁명의 최대 개혁은 개헌이다. 국가 구조를 바꿔보자. 예. 이렇게 해서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기본권, 뭐 노동권, 물론 뭐 다 좋다는 게 아니라 거의 뭐 8, 90%가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좋은 안에다가 대통령은 권력 구조 개편을 양보하시고 홍준표 대표는 선거제도 개편안을 양보하신다고 하면은 그걸 가지고 국회에서 논의해보자. 그러면은 좋은 안으로 타협안으로 개헌이 될 수 있다. 저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공장장처럼 yes or no, all or nothing 그 개념으로 하면 정치는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할 수는 있죠. 국회의원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총리 혹은 뭐 박근혜 대통령과 당시 제1야당이었던 문재인 총리 이게 잘 굴러갔겠는가 서로. 박지원 총리도 한번 부르든지 박지원 대통령도 한번 불러보세요. 알겠습니다. 박지원 대통령 일때 예를 들어서 홍준표 총리였다. 두 분이 잘 됐겠습니까? 잘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같이 타협하고 네. 그 직에 올라가면은 다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 상식은 가진 사람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지금 논의되는 분권형 대통령제의 내용은 그겁니다. 예. 그렇게 좀 나눠서 해보자. 근데 그 속내 중에는 1+1으로 1+1으로 가야 차기 집권을 할 수 있다는 보수 야당의 그 속내도 있긴 있는 거죠. 그 안에. 그 뜻대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저는 보수 야당이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우리 중도개혁 진보도 예. 충분히 될 수 있어요. 예. 거꾸로. 예.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가 먼저 제일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안철수가 저를 고소를 했지만
보수 대연합으로 가고 있잖아요. 안철수 대표는 명백히 하고 있죠. 가고 있죠. 예. 보수의 가고 있기 적자 선언을 때문에 하겠죠 어느 순간.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머리 좋은 홍석현 대표도 서울시장 안 될 사람을 내놓는 거예요. 홍준표 대표요. 예. 예. 그러니까 뛰었다가 예. 안 되고. 진짜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말하면 또 고소하니까 뭐라지만은 그쪽으로 밀어주기 위해서 안 될 사람 내놓는 거예요.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으로 나오고 예. 예.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의도적이다라고 나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해석하시는 예. 거죠. 예, 해석을. 그래서 결국은 또 저 경기도지사는 또 누구도 없잖아요. 예. 다 거기는 전략공천으로 때려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겉으로는 싸우지만 실제로는 서로 이쪽은 니네가 하고 이쪽은 우리가 할게라고 하는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물 밑에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고도의 예. 정치적 정략적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서울시장에 안철수 전 대표가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 돌아가는 거를 보니까. 되고 안 되고는 서울 시민이 결정하고 예. 저는 투표권은 없지만은 말은 안 되게 하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고 만약에 그렇다면 결국 보수 지방선거 이후에 보수 정계 대개편해가지고 바른미래당이나 자유한국당이 이 지금 있는 그대로 합당한다는 거는 뭐 그동안 서로 한 말이 너무 많아서 안 되겠지만 그 당이 이제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해처모의 가능성은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 대표에 의하면은 지방선거가 끝나면은 한국당이 이슬처럼 사라져 버릴 거다 예. 했는데 그 이슬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양쪽 자기가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는 생각이 안 들고 안철수 대표는 보수 진영에서 필요로 하는 득표력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유효한지는 모르겠으나 지난 대선에서 입증한 지난 대선 3등 났잖아요. 그렇지만 3등은 안 돼요. 3등은 혼자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서로 혼자서 안 되니까 2등 3등을 잘 결합하는 권력 구조로 생각하겠죠. 글쎄요. 네. 그렇게 마음대로 된다 하면은 네. 저도 벌써 대통령 했겠네요. 마음대로는 안 되겠지만 네. 그런 구상을 하는 것처럼은 보입니다. 인재 영입만 한다 하더라도 네. 안철수 대표가 우리 국민의당 다시 대표가 돼가지고 작년부터 금년 분당 전까지 한 6, 7개월 인재 영입 위원장 했어요. 네. 한 사람도 안 데려오더라고요. 그런데 뭐 이제 밤이당에서 했다 네. 하는데 글쎄요. 당선될 사람을 데려와야지 누가 봐도 당선될 수도 있죠. 뭐. 예. 그야 선거야 해봐야 아니까. 예, 예. 어쨌든 지금 막 정치권에서 돌아가고 있는 개헌 이야기 이렇게 이제 대표님은 해석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뒤에 자유한국당에서는 또 장기적으로는 1+1을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해설을 잠깐 해봤고요. 지금 또 한 가지 갑자기 터져나온 그 대표님 전공 분야인 남북 문제에 관해서는 남북미 삼국 정상회담 얘기가 나왔는데 이때까지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을 볼 때는 미국하고도 이 얘기가 어느 정도 돼야 얘기를 꺼내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게? 저도 당연히 예.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 예. 지금 최고의 신뢰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특히 폼페이오, 헤스펠이죠. 예. 그 CIA 국장. 네, 지금 그 국무장관 된. 네. 폼페이오가 국무장관 되고 이제 아직은 취임 안 했지만은 CIA 국장 된 사람 코리아 센터장. 네. 이 트리오가 북미 정상회담 실제로 대북 라인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서훈 국정원장 등이 잘 중재 역할을 하는데 여기 정점에 트럼프, 김정은, 문재인이 있는데 처음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좀 신중한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꺼냈다는 거는 이 말을 꺼냈다는 것은 어느 정도 합의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리고 트럼프의 성격상 야, 할 것 비핵화한다면 다 주자. 다 해보자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저는 너무 좀 성급하게 빨리 나가는 것 아닌가. 그런 걱정도 생각하시고. 예, 걱정합니다. 좀 남북 정상회담 해보고 북미 정상회담 해보고 좀 속도 조절이 필요한 건데 막 밀고 나가다가 어디서 하나 터져버리면은 걷잡을 수 없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는 것이 CBID 미국에서 계속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돼야 된다.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엊그제 3, 4일 전 샌프란시스코에서 한미일 안보 책임자들이 만났단 말이에요. 만나서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자. 이 CBID하고 이 과거 실수 이게 굉장한 중요한 말이다. 왜냐하면 저는 경험을 했잖아요. 될 뻔했다가 안 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상 지금은 파격적으로 제안을 해서 거기서도 과거의 경험을 그 아버지 때의 경험 그거를 이제 연구를 했겠죠.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게 파격적으로 허를 찔러서 뭐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비핵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모라토리움이란 말이에요. 북한에서는 북한 핵실험 더 이상 안 하겠다고. 미사일 안 쏜다 하고 미국에서도 모라토리움이에요. 제재 강화 안 한다.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해상 봉쇄 같은 거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쌍중단이 사실상 일어난 겁니다. 그렇죠. 또 한미 군사훈련도 축소하고 사실상 축소했죠. 사실상 축소가 아니라 엄청난 축소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라토리움 단계인데 과거도 캐도 9.19 합의 때 하다 보면은 북한에서 쌍주머니를 차요. 여기서는 협상해서 우리가 에너지 지원하고 뭐 자기들도 행동 대행동으로 이렇게 없앤다고 해놓고 별도로 핵을 계속 개발하면서 우라늄 무엇이 어쩌고 하니까 우리 망에 걸려서 우리가 에너지 지원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너희들이 중단했지 않냐 하고 이제 깨졌던 건데 이번에 이러한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서 할 때 쌍주머니 차지 마라. 김정은 또 과거처럼 그렇게 몰래 우라늄도 또 뭐 핵 개발도 ICBM도 개발하고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미국에서 확 받고 있기 때문에 CBID 또 한미일이 과거 실수 되풀이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말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김정은 위원장은 진실성을 보여야 된다. 알겠고요. 김정은 위원장은 진실성을 보여라. 문재인 대통령에는 속도 조절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냐. 나는 그래서 이게 이 김정은 트럼프 이분들이 성격이 좀 비슷해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하실 말씀 없습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화내지 말고 이번 기회다. 화내지 말고. 트럼프 대통령은 책상 치고 나가버리면 그 골치 아파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정통 외교 관리들이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데 제일 무서운 게 트럼프가 시나리오 무시하고 자기 즉흥적으로 결정해버리는 것을 무서워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렇겠죠.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읽었어요.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라. 그 양반 말은 좀 듣는 편이라고. 그분 말을 제일 많이 듣는데 갈루치 전 대북 대표부 교수가 얘기를 했더라고요. 트럼프의 캐릭터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오히려 잘 될 수 있다. 그런 얘기 오래전부터 하셨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얘기를 하면은 키신저 칼루치 같은 사람도 다 따라오더라고요. 그럼 누가 더 유리한 거예요? 미국 정부에서 뉴스 공장을 듣고 체크하고 있겠죠. 한국에서 1등인데요. 그러겠죠. 전 세계가 들으니까. 대표님 말씀이 그쪽에 전달될 겁니다. 그리고 아마 라빈 총리 아라파트 당시 수반하고 중간에 클린턴 대통령이 섰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쓰고 싶은 욕구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트럼프는 김정은하고 같은 게 닮은 꼴이 그거라니까요. 무엇든지 내가 결정해서 내가 하겠다. 가운데 서서. 그렇죠. 그런 그림을 원해서 남북미가 나온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문재인 가운데 세우고. 대통령이 이 3개 정상 중에서 가장 신중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나왔으면은 미국이 원하는 최소한도 예. 미국하고 그러한 것을 합의가 됐을 거다. 그리고 북한하고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되지 않느냐. 지금은 서훈 국정원장, 김상균 차장 그 라인과 폼페이어 예. 직통이죠, 직통 지금은. 다 완전. 직통들이고 예. 또 북한은 파트너가 김영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는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일부에서 그래요. 왜 국정원장이 나서느냐. 통일부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그리고 미국도 국무부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건 북한의 특수성을 모르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국정원이 해야 되고 미국의 CIA가 해야 되고 북한은 김영철 통전부장이 해야 되는데 왜 국정원을 반대하느냐. 거기는 정치 사찰을 하고 국내 정치 개입하고 댓글 달고 이런 과거에 불행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국정원보다 나서지 말라는 거지. 국정원이 자기 일 대북 일을 한다고 하면은 국정원이 나서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걸 하는 것이 국정원이에요. 그런데 서훈 국정원장은 대북 전문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 또 미국 정부의 관계, 삼박자를 갖춘 분인데 딱 필요한 것은 서훈 국정원장은 지금까지 국내 정치에 개입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시간을 10분이나 더 주셨어요. 아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정치 구단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으로 누구 대통령 누구 총리 이 패키지로 내놔서 정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더 높겠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린 거 아닙니까? 물론 선거 때는 별 방법을 네. 국민의 표를 얻기 위해서 할 수 있지만 네. 지금 선거제도 개편하고 중대선거구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면은 다당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다당제가 되면은 어떤 일당이 네. 지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설사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은 4년 임기를 채우면서 모든 국방 외교 실질적인 국가 원수로서 활동을 하지만은 만약에 예를 들면 세월호 같은 사건이 나면은 총리가 물러가면은 바로 국회에서 후임 총리를 선출해서 국정 공백을 없앨 수 있고 또 대통령이 지금 우리나라가 외교가 가장 중요한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주변 4강국 또 EU 등 이렇게 대통령께서 해외를 전부 다니고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이런 문제에 매여 있을 때 민생 경제나 국내 치안 문제를 누가 지금 책임지고 있느냐. 그럴 바에는 그 제왕적 대통령들이 불행한 결과를 나오니까 권력을 좀 분산시키자. 이것이 삼권 분립에 어긋난다고 하면은 지금도 삼권 분립에 어긋나요. 이건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런 식이라면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총리가 있다. 만약에 여소야대가 이루어졌다면 그게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게 나라를 잘 돌아가게 할까요? 돌아가게 안 할 수도 있지만은 돌아가게 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 보수 정당과 그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당 사이에 그것은 네. 국회의원들이 국민들로부터 그런 존경을 받고 있느냐? 그걸 비난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기보다는 예.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국회의원들이 아니 대통령은 직접 뽑고 그리고 거의 대등한 혹은 뭐 내치에서는 더 많은 권한을 가진 국무총리는 대통령 국민이 직접 뽑지 않고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뽑으면 그거를 우리가 그럼 받아줘야 되느냐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마음대로 뽑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되면은 다수당 네. 혹은 다수당으로 과반수가 안 될 경우에는 연정이 가능한 거죠. 그렇겠죠. 독일식으로. 예. 그러니까 짬뽕인데 그죠. 그렇죠. 예. 실제로 일본이고 어디고 다 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대통령 중심제가 발달된 미국의 경우만 승자 독식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다른 뭐 유럽 같은 경우하고 좀 다른 것이 독일은 대통령제가 있지만 실정 권한은 총리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프랑스도 총리가 있지만 그 경우는
또 대통령의 권한을 거의 다 가지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분권형이라는 건 내치 상당한 권한이죠. 뭐 그렇죠. 내치 예. 외치가 구분된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양쪽 다 균형을 주자 이런 건데 실질적으로 그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두 사람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지는 않죠. 국가 원수는 대통령이고 예. 지금 현재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보더라도 지금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남북미 정상회담도 한다. 예. 이런 식으로 전체 외교에 얽매여 계시고 베트남 출발하시고 예. 또 다른 나라 가시고 사실 대통령의 3분의 1 이상은 해외 체류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좀 책임을 느껴서 총리가 강화된 경제나 민생 이런 것을 해나가면 되지 않느냐 그런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취지는 그렇다는 건 예. 알겠습니다. 취지는. 어떻게 됐든 그런데 지금 현재 정치 역학적으로 봐서 구도상으로 봐서 개헌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예, 예. 한국당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예. 개헌 저지선 이상의 그래서 의원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진정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개헌을 하려고 했으면 제가 처음 얘기했던 대로 190석의 즉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개혁 벨트를 가지고 있었으면요. 모든 개혁 법안도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이 이루어지고 국회 선진화법도 없애고 개헌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자기 고공 지지도를 보고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풀 수가 없다. 예. 이거는. 예. 사실 제가 재작년 2016년 12월 2일 날 박근혜 탄핵안을 상정을 했으면은 부결됐어요. 다시 그 얘기로 돌아가시는군요. 많은 비난을 받으면서 예. 12월 9일 상정해가지고 가결됐단 말이에요. 이때 제가 한 말이 탄핵안은 상정이 목표가 아니라 가결이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1년 반 조금 못 돼서 똑같은 현상이 나왔습니다. 개헌안은 발의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되고 의결이 목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겠느냐? 불가능하죠. 현재. 불가능하죠.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당신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정치 구단이 구단주가 되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합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 안녕하신 것 같은데. 예. 오늘은 그 표면적으로 명분을 내세우는 정치권에 그래서 정말 진위가 뭔지 파악하기 어려운 이 개헌과 관련된 진짜 속내가 뭐냐 그걸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속내를 간파하는데 또 일인지 아니십니까? 이 분권형 대통령제 혹은 이현 집정부제 또는 뭐 이름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요. 근데 핵심은 총리가 힘을 가지고 총리는 국회의원들이 뽑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 지금 현재 촛불혁명의 산물로 예. 최대의 개혁은 개헌입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 요구는 87년 체제 종식 즉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좀 내려놔라. 예.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은 직선으로 국민이 직접 뽑고 예. 내치를 담당하는 총리는 네. 국회에서 국회의원은-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 이렇게 해서 뭐 내각 책임제니 뭐 이원 집정제니 분권형이니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많이 있지만은 내각 책임제는 정경유착의 위험 때문에 좀 배제된 것 같아요. 네. 내각 책임제라는 말 자체를 또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고요. 그렇습니다. 네. 선언은 대통령제를 하니까 대통령제라는 이름을 붙이되 앞에 분권형을 붙여서 이제 헷갈리지만 그렇게 말하면 실제로는 핵심은 국회의원들이 내치를 담당하는 총리를 직접 선출하겠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데 예. 진짜 속내는 무엇이냐? 공장장이 얘기하고 싶은 것 예. 안 될 바에는 내가 바라는 대한민국의 상 이런 개헌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하는 것을
조국 민정수석 법과대학원 교수를 통해서 국민 학생들 앉혀놓고 강의 한 번 아닌가 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내용은 그러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내용은 그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물론 부분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는 것은 조정이 가능하지만은 그래서 그 기본안 지금 두 번째 했잖아요. 오늘 뭐 세 번째 나오겠지만은 저는 참 지선지구하게 좋은 안이다. 여기에다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한 것을 양보를 하고 네. 홍준표 대표가 선거제도 개편 안을 양보를 한다고 하면은 발의를 하지 말고 대통령 안을 국회로 보내주면은 그걸 기본으로 해서 그 두 가지 문제를 조정하면 최고의 개헌이 되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촛불의 정신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기하라고 명령한 것인지에 대한 해석도 다른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은. 예. 그럼 뭐 공장장이야 그쪽 파니까 딱 그렇게 얘기할 걸 내가 알았어요. 근데 제가 오늘 진짜 여쭙고 싶은 건 이겁니다. 원래 정치권에서 이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용어하고 상관없이 속내가 있잖아요. 속내가. 분권형 대통령제가 부르던 뭐 이원 집정제라고 부르든 간에 보수 정당에서 이렇게 계속 이 총리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핵심은 이거 아닙니까? 보수 진영에서 다음 대선에 단독으로 내세워서 권력을 가져와서 재집권할 수 있는 가능성보다는 1+1